오늘 당신은 무엇을 소비했나요? 누구에게 송금했고 어디에서 얼마를 지출하셨나요?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프라이버시는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의 결제를 합니다. 그중 몇 번이나 이 정보가 어디로 가고 누가 볼지를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는 곧 자유이며 통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감시당해도 괜찮으시다고요?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범죄자가 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비밀 투표를 하죠? 왜 남의 편지를 뜯어보면 불법인가요? 그건 사적인 영역이 있어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가 늘어나면 사람은 검열되고 위축되고 순응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소비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당신의 지출이 점수로 환산되고 그 점수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면 어떨까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을 금지당하고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며 정해진 업종에서만 소비를 제한하도록 제한받은 사회.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지가 모든 걸 바꿉니다.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안전장치이자 자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시대. 모든 거래는 기록되고 영원히 남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지만 때론 너무도 투명합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 없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선 지금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술로 지켜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나는 숨길 게 없으니까 프라이버시는 필요 없어. 이 말은 나는 말할 게 없으니 표현의 자유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화폐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이름도 얼굴도 국적도 모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남긴 글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떤 시선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토시는 기존 금융이 제3자의 통제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지만 비트코인은 그 대신 익명화된 공개키, 즉 가명성으로 프라이버시를 설계했다고 말합니다. 프라이버시는 비공개가 아니라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토시는 매번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지갑 주소로 계속 거래를 한다면 당신의 거래는 연결되게 되고 정체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블록체인의 투명성 위에서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토시는 익명성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모네로처럼 완전한 은닉을 구현하지도 복잡한 영지식 증명을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검열 저항성, 실용성, 그리고 탈중앙화 유지라는 현실적인 균형을 택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감출 필요는 없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익명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익명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실명을 공개한 적이 없고 IP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채굴한 비트코인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프라이버시를 증명한 창시자의 작품이었습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통해 세 가지 유산을 남겼습니다. 정부 없이 작동하는 돈, 자유를 위한 화폐, 그 누구도 검열할 수 없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언제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세상,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추적된다면 이건 우리가 꿈꾸던 자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시일까요? 블록체인은 투명합니다. 너무도 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은 때로 프라이버시를 파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한계, 그리고 그 너머 프라이버시 코인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은 돈은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갑 주소는 실명이 아니라 가명이지만 거래소를 쓰거나 NFT를 사는 등 활동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 지갑은 누구 건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블록체인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지갑 주소를 묻고 누가 어떤 패턴으로 거래하는지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까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익명성은 점점 환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안전한 프라이버시 코인이 필요한 게 아닐까? 프라이버시 코인은 말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숨겨주는 암호화폐입니다. 모네로는 모든 것을 가려줍니다. 누가 보냈는지, 얼마나 보냈는지 전부 비밀이 됩니다. 지캐시는 숨길 수도 있고 원하면 공개도 가능해 선택적으로 비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쉬는 여러 사람의 거래를 섞어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결국 감시받지 않는 거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은 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자금 세탁, 마약 거래, 테러 자금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규제 당국은 이런 코인들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여러 거래소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결국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기술은 감시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자유의 문. 하지만 그 문 뒤엔 늘 투명성이라는 감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그 문을 지나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감시 없는 진짜 자유를 원하나요? 프라이버시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갑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 머니 시대에 어떻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할까요? 지금부터 토네이도 캐시와 코인 조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갑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에서 작동하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입금한 주소와 출금한 주소의 연결을 끊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 기술을 이용해 내가 이 돈을 맡겼다는 증거는 있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드러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송금자의 지갑 주소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단 한 줄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실행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구조. 토네이도 캐시는 프라이버시를 코드로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토네이도 캐시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코인 조인이라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러 사용자가 함께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모든 송금액은 동일하게 맞춰지고 누구의 비트코인이 누구에게 갔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대표적인 코인 조인 서비스는 와사비 월렛과 사무라이 월렛이 있습니다. 코인 조인은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험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실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미국 OFAC 해외 자산 통제국은 토네이도 캐시를 자금 세탁 도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제재했습니다. 개발자는 체포됐고 커뮤니티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지 코드를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갈 수 있는가? 기술이 악용됐다는 이유로 기술 자체를 없애도 되는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프라이버시의 기술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코드도 말이다 라는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감시를 피해야 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 이란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던 활동가들, 그들에게 이 기술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누군가만을 위한 특권이 아닙니다. 억압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술을 없애야 할까요? 그건 칼이 위험하다고 요리 자체를 금지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위험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기록되는 모든 지출, 추적되는 모든 이동, 허락받은 소비만 가능한 세상. 그 중심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CBDC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화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기록되고, 추적되고, 통제되는 돈. 이것을 과연 화폐라 부를 수 있을까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익명성이 강했던 기존의 현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CBDC는 디지털 신분과 연결되고 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이론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거래를 모두 추적하고 특정 사용처에는 지출을 차단하며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잔액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업종에 대한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죠. 이것은 더 이상 화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들은 저마다 디지털 화폐를 실험 중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중국은 감시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위안화로 송금 제한과 지출 통제를 이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실명 기반 디지털 유로를 설계하며 완전한 익명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원화 시범 사업에서 프로그램 가능한 통화 기능을 실험 중입니다. 이제 프라이버시는 기능이 아니라 단지 옵션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은 언제든 꺼질 수 있는 스위치일 뿐입니다. CBDC의 진짜 위험은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조건이 붙은 돈입니다. 이제 돈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써야 한다.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 써야 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사회 통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 앞에서 조용히 자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CBDC는 분명 많은 것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돈은 몇 초 만에 도착하며 복지 시스템도 자동으로 작동하죠.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질문. 신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돈은 자유다라는 말은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 돈은 누가 통제하는가? 그 거래는 누가 들여다보는가? 그 자유는 언제 사라질 수 있는가? CBDC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고 통제이고 권력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I'm also making another promise to protect Americans from government tyranny. As your president, I will never allow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You know about that? Such a currency would give a federal government, our federal government, the absolute control over your money. They could take your money, you wouldn't even know it was gone. CBDC가 몰두하는 세계 속에서 미국은 한 가지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는 만들지 않겠다. 그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무기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통화 시대의 자유 대 통제, 철학의 전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 논리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돈을 감시하게 둘 수는 없다. 통제된 돈은 자유의 종말이다. 미국은 디지털 시대에도 자유를 지켜야 한다. 이 발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식 자유주의 금융 시스템의 재선언이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닌 디지털 달러의 확장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페트로 달러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직접 지갑에 보관할 수 있고 거래소 없이도 개인 간 전송이 가능하며 모든 거래가 감시에 완전히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CBDC보다 더 자유로운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자유로운 구조를 통해 중국의 통제 중심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담보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될수록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곧 지급 결제 주도권 확보, 국채 수요 창출, 디지털 달러의 기축화. 미국은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앞세운 패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CBDC를 선택한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술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냐 자유냐, 철학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제된 돈이 아닌 자유를 위한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 누가 당신의 지갑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그 돈이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디지털 머니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같은 것인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권리입니다. 그건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유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공간입니다. 자유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남긴 이 말은 모두가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시스템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머니와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를 넘어 생각할 기회와 행동의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